안녕하세요. 라온 몬테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몬테소리가 말하는 어린이의 일탈적인 행동과 또 이런 행동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잡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는 아이들의 행동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아이들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아이들 발달 과정에 찾아오는 경향성 때문이라고 소개를 드렸었죠. 그치만 경향성에 해당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도 종종 보이곤 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의 행동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일탈적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이 내면에는 두 가지 흐름의 에너지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에너지라고 하니까 되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에너지는 하나는 조금 정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에너지고 또 하나는 육체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에너지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인 에너지는 말 그대로 정신적인 부분, 아이들이 생각하고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에너지는 아이들의 몸을 움직일 때 나오는 그런 움직임의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동안 이 에너지의 흐름은 서로 비슷한 비율을 유지해야 돼요. 어느 하나가 너무 과하거나 어느 하나가 너무 부족하지 않도록 서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흘러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두 가지 에너지 중에 하나가 너무 과하거나 반대로 하나가 너무 부족해 버리면 이럴 때 일탈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탈이라는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는 막 너무 산만한 아이 아니면 이상하게 집중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아이 혹은 과하게 소심한 아이 또는 너무 잦은 반항이나 싸움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에너지가 균형을 잃었을 때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일탈이라는 건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조금 강한 타입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는 약한 타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강한 타입이라는 건 결국 크게 행동하고 움직임이 격한 거, 또 쉽게 막 화를 내거나 반항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 그런 것들을 강한 타입이라고 해요. 또 질투심이 너무 강하거나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일탈이라고 하지만 강한 타입의 일탈은 조금 더 육체적인 에너지가 강하게 표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보면 욕심을 좀 많이 부린다던가 참을성이 좀 길지 않다던가 다른 친구의 것을 조금 육체적인 힘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곤 하죠. 반면에 약한 타입은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행동해요. 매사에 되게 무기력하거나 좀 관심이 없어 보인다던가 시켜야지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자주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유치원에 와도 되게 조용히 앉아 있거나 도서 영역 같은 곳에 조용한 영역에서 쉬고 있거나 선생님이 무언가를 먼저 제시해 줄 때 따라가는 모습으로 많이 보입니다. 결국 정신적인 부분이 표면으로 크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일탈적인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 유치원에서는 학부모 상담 때 아이 현재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학부모님께서는 그치만 이건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라서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탈을 계속해서 그냥 두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마법처럼 짜잔하고 새로운 아이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 아이의 이런 행동의 원인이 뭔지, 이유가 뭔지, 또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잡아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탈이라는 건 어떨 때 일어나는 걸까요? 첫째, 어린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할 때 일탈이 일어납니다. 제가 유아교육과를 나왔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교사의 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돼요. 많은 어머님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에게 안 돼 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고. Nope. 그럼 왜일까요? 사실 아이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시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 행동이 가득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시기는 어린이가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흡수했던 거를
자기가 이제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나 이제 이게 궁금했으니까 이거 내가 손으로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엄마가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어린이는 그저 탐구하려는 경향성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안 된다고 말하면 어린이는 더 이상 이제 움직이거나 무언가를 궁금해서 탐구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은 엄마가 없을 때 그 행동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꾸만 안 된다고 말하니까요. 아니 그러면 위험한 행동도 그냥 두나요? 애 키우다 보면 얼마나 정신없고 그런 순간이 많은데요. 라고 생각하시죠? 당장 아이에게 안 돼 라는 표현을 아예 없애는 건 어려워요. 그렇지만 표현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땡땡이가 그거 많이 궁금했구나 라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이 행동이 왜 안 되는 건지 말로만 안 돼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아이들도 모두 이해할 수 있어요. 둘째, 어린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어린이 대신 해줄 때 일탈이 일어납니다. 어린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구하고 싶고 내가 해보고 싶고 그런 의지가 아주 가득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래, 내가 할 거야 라는 말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좀 재밌는 일화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한 4살 정도로 보이는 친구가 엘리베이터 앞을 기다리면서 내가 할래, 내가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4살짜리 어린이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스스로 눌러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서 먼저 탔고 저희 집인 30층을 먼저 눌렀어요. 뒤에 이어서 탄 우리 친구가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저희 옆집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였더라고요. 아이가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으세요? 맞아요. 문 앞에서 울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버님께서 너무 죄송해 하셨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걸 누군가 대신 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엘리베이터 버튼 유령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자기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스스로 해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먼저 올라갔고 그 친구는 기다렸다가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더라고요. 어린이들이 혼자 해보고 싶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발달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혼자서 스스로 해보면서 그 행동을 나의 것으로 익혀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아이들이 되게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신발을 혼자서 신고 벗고 정리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럴 때 급하다고 엄마가 대신 해주면 아이는 짜증을 내게 되겠죠. 그러면 엄마 입장에선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짜증을 내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엄마는 더 큰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야? 왜 그러니?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아이들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도 말이죠.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방해받을 때 의지가 꺾인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미리 준비하시고 또 아이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을 관찰하시고 개입해 주세요. 아이들이 훨씬 더 독립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어린이가 제멋대로 하게 됐을 때 일탈이 일어납니다. 자, 제가 앞서서 스스로 하게 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일부 학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하게 둬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뭐든지 다 자기 맘대로 하게끔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규칙이 없는 자유로움은 어린이를 방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자유로운 분위기가 중요하고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규칙이 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규율이라던가 이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은 우리 집만의 규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가 이 규칙을 잘 지키면서 행동하게 하는 게 포인트죠. 제가 말씀드린 스스로 하게끔이라는 의미는 아이가 유튜브를 보고 싶을 때마다 마음껏 보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옷 입기, 신발 신고 벗기, 씻기, 혹은 식탁 준비, 혹은 간식 준비 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간식을 예로 들어볼게요. 만약에 집에 한 달치 아이 간식을 보관해 두는 상자를 아이한테 주고 자, 너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먹으렴? 난 너에게 자유를 줄게? 라고 한다면 이건 올바른 자유일까요?
아마 우리 아이들은 진짜 며칠 만에 과자 봉지를 모두 열어서 먹고 싶은 만큼만 먹고 결국 나머지는 못 먹고 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간식의 자유를 주고 싶다면 오늘 딱 하루 동안 먹을 간식을 간식 바구니나 상자에 담아두고 먹고 싶을 때 그 안에 있는 걸 골라 먹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먹을 간식의 양을 바구니에 담아놓은 것이 하나의 규율이 되고 규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제한이 없는 자유는 아이를 망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유를 줄 때는 많은 생각이 필요하답니다.